밤 11시 도심 한복판을 혼자 걷는 여성. 안전한가, 위험한가?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서울 청계천에서 놀라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도시계획국의 이사벨라 로시 박사. 15년간 유럽 전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이끌었지만 야간 안전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로마 트레비 분수는 밤이 되면 범죄율이 급증합니다. 런던 하이드파크도 베를린 티어가르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밤 11시에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성이 혼자 조깅하며 분실물의 92%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통계. 이사벨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의 모든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BBC 다큐멘터리 청계천의 밤은 영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720만 명을 감동시켰습니다. CCTV 218대도 조명 1847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10살 아이의 한마디에 숨어 있었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일주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동네는 밤 11시에 안전한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로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34년을 살았고 그중 15년을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바쳤죠. 로마 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일하면서 테베레강 복원, 콜로세움 주변 정비, 트레비 분수 광장 재설계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절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야간 안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도 해가 지면 그곳은 범죄의 온상이 되었거든요. 트레비 분수는 낮에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로마의 자랑이지만 밤 10시가 넘으면 소매치기와 사기꾼들의 천국으로 변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트레비 분수 일대에서 발생한 야간 범죄가 1247건이었어요. CCTV를 늘리고 조명을 밝게 하고 경찰 순찰을 강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죠. 도심 공공공간의 야간 안전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서울 청계천 야간 안전 프로젝트 자문 요청이라니요. 이메일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이라는 곳은 밤 11시에도 여성 혼자 산책할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분실물의 92%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 3년간 야간 범죄율이 0.02%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이건 명백한 통계 조작이거든요.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전 세계 도시재생 사례를 연구했지만 그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동료 마르코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고개를 저었죠. 이사벨라, 이건 분명 정부 홍보용 프로젝트야. 가짜 통계로 외국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BBC 측은 집요했습니다. 3일 후 전화가 왔고 제작 책임자 제임스가 직접 설득했어요. 로시 박사님, 저희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취재진이 2주 동안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정말 놀라운 곳이더군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2주는 너무 짧아요. 연출된 모습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제임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6개월 전 저희가 방영한 런던 야간 범죄 다큐멘터리 기억하시죠? 그게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서울 프로젝트는 그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시청률 1위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도시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제가 그 비밀을 밝혀낸다면 제 경력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테니까요. 반대로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승낙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 12시간 동안 서울에 관한 자료를 읽었어요. 읽을수록 의심은 커졌습니다. 완벽한 통계,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시민의식.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보였거든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청계천이 정말 밤에도 안전한가요? 기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저희 딸도 밤 11시에 거기서 친구들 만나요. 걱정 안 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부터 연출이군요. 택시 기사까지 매뉴얼을 받았나 봐요. 호텔에 짐을 풀고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30분이었어요. 완벽한 시간이죠.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밤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겠어요. 숨겨진 어둠을 찾아내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하면서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에는 속지 않을 거예요. 15년 경력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반드시 허점을 찾아내겠어요. 밤 10시 택시에서 내려 청계천 입구에 섰습니다.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도심 한복판인데도 물소리가 들렸거든요. 은은한 조명이 산책로를 따라 이어져 있었고 다리 위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로마에서도 관광 명소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범죄였습니다. 산책로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여성은 이어폰을 끼고 책을 읽고 있었고, 연인들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3명의 초등학생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부모는 10m 떨어진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밤 10시에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한다니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연출된 장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기록은 해야 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부터 20대 젊은 여성까지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한 여성은 값비싼 운동복에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로마였다면 5분 안에 강도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 전체 전경을 봤어요. 청계천 양쪽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친구들, 혼자 온 사람들. 마치 낮 7시 같은 분위기였죠.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검은색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서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3명이 그 벤치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가방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3분이 지났을 때 한 남성이 가방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드디어 현실이 드러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가방을 열어보지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다가 5분 후 일어나갔어요. 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7분이 지났을 때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가방을 발견했어요. 잠시 멈춰 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인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인이 보이지 않자 아주머니는 가방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벤치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갔어요. 10분이 지났을 때 가방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가방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분 동안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가방에 손대지 않았어요. 로마였다면 1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한 연출일 수도 있으니까요. 배우들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관찰 결과. 표면적으로는 안전해 보임. 하지만 연출 가능성 높음. 일주일간 매일 다른 시간대에 방문하여 진실 확인 필요. 저는 일주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밤 다른 시간에 오겠어요. 오늘은 10시, 내일은 11시, 모레는 자정. 그리고 다양한 실험도 해보겠습니다. 연출이라면 반드시 허점이 드러날 테니까요. 둘째 날 밤, 저는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관찰만 해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직접 실험을 해야 했죠. 호텔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제 카메라를 미끼로 사용하겠어요. 밤 11시,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조금 적었지만 여전히 수십 명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벤치를 골랐습니다. 카메라를 벤치 위에 놓았어요. 3,000유로짜리 전문가용 카메라였습니다. 누가 봐도 비싼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20m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후 조깅하던 남성이 지나갔어요. 카메라를 힐끗 보더니 그냥 갔습니다. 2분 후 커플이 지나갔어요. 남자친구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하지만 그들도 그냥 지나갔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벤치에 앉았어요. 카메라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져가겠구나 싶었죠. 로마에서라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학생은 카메라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청계천 관리 직원이 나타났어요. 학생이 신고한 거였습니다. 직원이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더니 근처 안내센터로 가져갔어요. 저는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안내센터에 들어가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혹시 손님 거 맞으세요? 학생분이 신고해 주셔서 찾았어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저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더 대담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눈에 띄는 물건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 10시 30분, 청계천 중심부에 있는 벤치를 골랐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제 가방을 벤치에 두고 갔어요. 가방 안에는 노트북, 지갑, 여권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m 떨어진 곳에서 숨어서 지켜봤죠. 처음 5분 동안 4명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가방을 봤지만 아무도 만지지 않았어요. 한 아주머니는 가방 옆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가방이 벤치에서 떨어질까봐 안쪽으로 밀어주고 갔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한 남성이 가방을 유심히 봤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었죠. 드디어 진짜 모습이 나오는구나. 하지만 그 남성은 가방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 손잡이에 달린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15분이 지났을 때 저는 돌아갔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고 아까 그 남성이 옆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가방 주인이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어를 못하셔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가방을 혼자 두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 기다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분 동안 낯선 사람의 가방을 지켜준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틀간의 실험 결과가 모든 상식을 뒤집고 있었거든요. 연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배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행동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제가 틀렸나요? 15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도시가 존재하는 걸까요? 내일은 더 결정적인 실험을 해야겠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말이죠. 넷째 날 밤,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늘은 단순히 관찰만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실험은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은 연인들,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노인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쿵.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바닥에 쓰러진 거였습니다. 심장마비인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봤어요. 11시 7분 23초.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봤습니다. 로마였다면 사람들이 구경만 하다가 누군가 천천히 신고하겠죠. 구급차는 최소 15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초 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정확히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역할이 자동으로 분담됐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전문가처럼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남성은 주변 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는 어디선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119에 전화한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청계천 4번 다리 근처입니다. 70대 남성, 의식 없음. 지금 심폐소생술 진행 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했습니다. 누군가는 가로등을 조정해서 쓰러진 노인 쪽으로 빛을 더 비췄고 누군가는 구급차가 들어올 길을 미리 확보했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과학자의 본능이었죠.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야 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남성이 땀을 흘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교대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쉬세요. 매끄러운 교대였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3분 12초.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신속하게 길을 열어줬어요.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던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약 3분 정도요. 맥박이 약하지만 느껴집니다. 잘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이 전문 장비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 심전도 측정, 링거. 모든 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5분 후 노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켜주셔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른 분들도 모두 도와주셨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초 만에 10명이 달려들었어요. 로마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까지 1분, 누군가 신고하기까지 2분, 구급차 도착까지 최소 15분. 그 시간이면 이미 늦어요. 오늘의 기록을 남겨야 했어요. 시민 대응 시간 3초. 구급차 도착 3분 12초. 완벽한 골든타임. 이것은 연출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이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청계천 통합관제센터 방문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BBC 제작팀이 미리 섭외해둔 일정이었어요. 과연 이 안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관제센터 건물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박민수 센터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로시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이 가득한 관제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50개의 모니터에서 청계천 곳곳의 실시간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센터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청계천에는 총 21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균 30m 간격이죠.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저는 모니터들을 살폈습니다. 정말 청계천 구석구석이 다 보였어요. 산책로, 다리, 벤치, 심지어 화장실 입구까지. 조명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총 1847개의 조명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 자동으로 켜지고 밝기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조정돼요. 겨울에는 더 밝게, 여름에는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박 센터장이 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죠? 비상벨입니다. 청계천 전체에 47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즉시 이곳과 연결되고 가장 가까운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평균 대응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3분 30초입니다. 박 센터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울 소방서와 경찰서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팀이 출동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어젯밤 노인 사건에서 본 것은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센터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CCTV와 조명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어젯밤 제가 목격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나요? 박 센터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는 커피를 건네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15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술만 믿었어요. CCTV를 늘리고 조명을 밝히고 순찰을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5년이 지나도 범죄율이 크게 줄지 않았어요. 기술은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밤에 청계천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10년 전이었어요. 박 센터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단순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게 전부였나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박 센터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계천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도 아이들을 보고 배웠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육만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교육이라기보다는 문화예요. 박 센터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한 모니터에서 한 여성이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뒤에서 걷던 남성이 주워서 쫓아가 전달했습니다. 당연한 일처럼요. 저 남성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감사 인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니까요. 박 센터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로시 박사님, 기술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해요.
CCTV가 보든 안 보든, 경찰이 있든 없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게 바로 이곳의 비밀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로마에서 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저는 항상 기술과 시스템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박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20%예요. 나머지 80%는 시민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교육하고 실천하고 전파된 결과죠.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CCTV를 더 설치하는 게 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했습니다. 여섯째 날 밤, 저는 의도적인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낯선 외국인을 도와줄까요? 밤 10시, 청계천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로 갔습니다. 일부러 복잡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를 껐습니다. 지도도 없고 한국어도 모르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를 만든 거죠. 10분쯤 걸었을 때 저는 정말로 길을 잃었어요. 골목길이 미로처럼 복잡했거든요. 어디가 어딘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였다면 두려웠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싶었죠. 5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한 대학생이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실례지만 도움이 필요하세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호텔로 가는 길을 잃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나가고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호텔이세요? 제가 길 안내해 드릴게요. 마침 제가 가는 방향이에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이름은 김지수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사벨라 루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오, 이탈리아요? 로마 가보고 싶어요. 지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청계천에 대해 연구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카메라 들고 계시잖아요. 요즘 외국 연구자들 많이 와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지수 씨,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인데요.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길 잃은 사람은 내 가족일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 가족이 길을 잃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에 감동받았어요. 그게 한국 문화예요? 글쎄요.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에요. 지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고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고 할머니니까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시켜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청계천이 안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CCTV나 경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니까요. 제가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은 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요? 네. 신뢰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도 저를 믿고요. 그게 쌓여서 이 도시가 안전해진 거예요. 15분쯤 걸었을 때 호텔이 보였습니다. 지수가 호텔 입구를 가리켰어요. 여기에요.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자 지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울 여행 잘하시고
좋은 연구 결과 나오길 바랄게요. 그리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수 같은 젊은이들이 이 도시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열어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섯째 날.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대학생이 20분간 길을 안내해줌. 보상이나 대가 없이.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당연하니까. 이제 확신했습니다. 청계천의 안전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쌓아온 교육과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일곱째 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안녕.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다니니 위험하지 않아?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위험하다고요? 왜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 위험이라는 공식이 없었어요. 저는 김하윤이에요. 여기 자주 와요. 하윤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외국인이에요? 응, 이탈리아에서 왔어. 와, 멀리서 왔네요. 하윤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청계천 예쁘죠? 여기 밤에도 안전해요. 할머니가 혼자 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내가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아? 아니요. 여기 다들 착해요. 하윤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고요. 왜 도와줘야 하는데?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안전을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CCTV나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문화였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 가봐야 해요. 언니, 서울 재미있게 보내세요. 그리고는 뛰어가 버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청계천의 안전은 기술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문화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다. 다음 주면 로마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갈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도시 재생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6개월 후 런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BBC 제작팀의 제임스였어요. 이사벨라, 대박이에요. 시청률 1위예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20만 명이 시청했어요. 영국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지금 유럽 전역에서 난리예요. 그날 밤 방영된 BBC 다큐멘터리 청계천의 밤 마이너스 안전의 재발견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도시가 정말 존재하나요? 라는 댓글이 폭발했고 각국 도시계획가들이 연락해왔어요. 2주 만에 15개 도시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모두 청계천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가장 바쁜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런던 시청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500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청계천의 비밀은 CCTV가 아닙니다. 218대의 카메라도 1847개의 조명도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비밀은 10살 아이가 제게 한 말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우리 도시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1년 후 로마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테베레강 재생 계획에 청계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책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먼저 초등학교 10곳과 협력해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길 잃은 사람을 보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2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밤 11시 청계천 벤치에 앉았습니다. 2년 전 하윤이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여성들이 조깅했어요.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안전한 도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거였어요. 15년 동안 몰랐던 진실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로마 시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테베레강 야간 범죄율이 30% 감소했다는 보고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서울.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것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길을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안내해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분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밤 11시에 안전한가요? 혹시 청계천처럼 안전한 공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독자 여러분의 경험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